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다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각 기준으로 7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 기존에 예고한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경쟁 상대국인 일본, EU 등과 같은 수치입니다. 한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오는 10일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 국빈 방안으로 양국 정상은 오는 11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를 비롯해 원전과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 한미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운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새 정부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중고와 대학은 물론 청년, 군인, 일반 국민, 전문 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관계부처 간 논의 후 8월 중하순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과제로는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 관광과 소비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26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131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2주가 지난 가운데 지급액의 46%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중 2조 6,518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와 식료품, 편의점, 병원 약국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별도로 반도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오늘 11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합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어 취소 등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5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합니다. 폭염 수칙 준수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